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분반 12주 12주 2차 시수업이죠. 예. 좀 헷갈립니다. 그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우리가 요때 그죠? 봅시다. 오늘 12주 2차시 수업이죠. 2차시 수업은 동영상 수업이고 1차시 수업은 대면 수업입니다. 그죠? 자, 12주 1차시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 전에 라면 레시피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앞 시간에 이제 양자역학을 좀 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지겨운 것 같아서 뭐 속도, 속력하고 그죠? 몇 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그죠? 양자에서, 그죠? 원자의 그 크기하고, 지구의 비,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죠? 핵의 크기가, 그죠? 핵은 앞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원자 핵이 있죠? 여기 원자 핵이고, 주위에 전자가 또 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원자가 아까 전에 10의 마이너스 10성이라 그랬고, 원자 핵은 좀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성이 됩니다.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성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적혈구 세포 있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P.점 적혈구 있잖아요. 그죠? 세포의 크기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크죠, 그죠? 사람의 표준 키가 1.75m 정도 되죠, 그죠? 지구의 지름은 약 1.27 곱하기 10의 7성, 10의 7성 메타 정도가 지구의 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5 곱하기 10의 11성입니다. 그죠? 그 10의 뭡니까? 11성 하면, 그죠? 엄청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크기도, 그죠? 9 곱하기 10의 20성 정도의 크기로 해당됩니다. 자, 앞에 얘기했지만, 그죠? 이 원자가 500원짜리 동전이라 해버리면, 그죠? 그 원자하고 500원짜리 동전의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하고 지구비의 크기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를, 그죠? 500원짜리로 바꾼다면 500원짜리는 지구의 크기로 된다고 앞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기본 단위가 이제 1초가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이야기들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남으면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1초가, 그죠? 어떻게 상승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하고, 좀 해야 될 게, 그죠? 주기하고 진동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진동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에 대해 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속력 이렇게 해서, 그죠? 뭐 간단하게 기본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의 기본 설계는 시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손목 시계를 보시면은 특히 테이블 감는 것들 있죠. 그걸 보시면은 시계의 기본 설계는 내부에 미세한 진동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테이프 같은 것이 진동자 역할을 하죠. 이 진동자가 처음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그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1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를 갖다가 이제 T라고 표시를 합시다. 반대로 1초 동안의 진동자의 주기 운동의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제 1초가 흐를 때, 그죠? 이 진동 주기가 뭡니까? 진동자가 뭡니까? 얼만큼 이렇게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것을 갖다 진동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초 할 때 진동이, 그죠? 두 번을 하면 진동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초 동안에 1초가 기본 단위입니다. 1초 동안에 뭡니까? 주기 운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 그러고 이것을 F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르죠, 그죠? 이건 뭐였습니까? 진동자가 처음 위치에서 원위치로 돌로는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동자가 있습니다, 그죠? 갔다가 돌아오죠. 이때 이제 몇 초 걸리? 1초 걸리냐, 2초 걸리냐, 이제 이게 뭡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죠? 뭐 만약에 빠른 것 같으면, 그죠? 이 초가 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주기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러고, 진동수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죠? 1초 동안에 몇 번, 1초 하면, 그죠? 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초 동안에 5번 왔다 갔다 하면 진동수가 5가 되고, 1초 동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진동수가, 그죠?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가 2초라는 이야기는, 주기가 2초라는 거, 주기가 2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기라는 게 뭐였죠? 걸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기가 2초라는 것은 진동자가 30번 진동 운동을 하면 총 60초가 걸리고 시계의 초침은 한 바퀴 돌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기가 2초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2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2초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딱 할 때 그때가 2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초이면은 진동자가 30번 주기 운동을 하면은 총 60초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2초 걸리니까 30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입니까? 60초 걸리겠죠. 곱하기 2하면 되죠. 한 번 왔다 갔다 2초니까 30번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됩니까? 곱하기 30하면 되겠죠. 그럼 60초가 걸리고 시계의 초침은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가 2인 걸 가지고 진동자가 30 운동하면은 시계가 이렇게 초침이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1초 동안에 진동자가 2분의 1 진동한 것은, 그러니까 1초 할 때, 그죠? 이게 뭡니까? 진동이 2분의 1이 이루어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1초 하면은 이 진동자가 반만, 그죠?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진동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하고 진동수라는 것은, 진동수는 1초에 어떻게 뭐가 움직이느냐라는 이야기고, 주기는 뭡니까? 한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죠? 그죠? 개념을 알고 나니까, 그죠? 자, 주기가 t초라 해버리면 t초에 주기 운동을 한 번 한다. 자, 주기가 t초라는 게 주기가 뭐랬죠? 주기가 t초라는 이야기는 t초에 주기 운동을 한 번 하는 얘기하는 거죠. t초에. 그래서 1초에 주기 운동을, 그러면 t초에 주기 운동을 한 번 하니까 1초에는 뭐가 됩니까? 주기 운동이 t분의 1분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1초에 주기운동을, t초에, 그죠? t초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1초 같으면 뭐가 됩니까? 1초 같으면 t로 나눠주면 되죠? t분의 1 뭡니까? 진동하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뭐가 됩니까? f는 t분의 1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하고는 뭡니까? 역수관계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동수의 기본 단위로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횟수를 뭡니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1헤르츠는 뭡니까? 금방 t분의 1이 되게 진동수 t분의 1이니까 t분의 1이 되고 t는 1초니까 1s분의 1. 즉 뭡니까? 1헤르츠라는 것은 s의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2초마다 10번 앞뒤로 진동한다. 1초, 2초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뭡니까? 1초, 2초 움직일 때 뭡니까? 10번, 여기, 그죠? 주기 운동이 뭐가 됩니까? 여기 뭡니까? 10번 움직이죠. 그럼 1초에는 5번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진동수와 주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진동수는 뭡니까? 1초 동안에 반복하는 거니까 1초 동안에는 뭐가 됩니까? 금방 얘기했죠. 2초에 10번이니까 1초 동안에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초에 10번은 반복 운동하므로 1초에는 5번 반복 운동하죠. 그러면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진동수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1초에 5번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진동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F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뭐가 됩니까? 한 번 반복 운동하는 시간을 주기란다 그랬으니까 기계는 1초에 5번 반복 운동하니까 뭡니까? 5분의 1초에 한 번 운동하겠죠. 그래서 5분의 1초에 한 번 반복 운동하니까 주기는 뭐가 됩니까? 5분의 1초가 됩니다. 그래서 0.2s가 되고 즉 t는 0.2s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뭡니까? 이 주기하고 그죠? 진동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주기하고 진동수의 정의, 즉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나중에 뭡니까? 주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정의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방 했던 거죠?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하고 속력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답니까? 속력은 뭡니까? 그냥 크기지만은 속도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고, 가속도라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시간에 그죠?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간이 변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속도가 변하더라도 시간이 변하더라도 속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뭡니까? 계속 변화되는 게 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뭐가 됩니까? 그 속도의 변화량에 대한 시간 변화량을 나중에 가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속력을 한번 속력. 자, 속력이란 게 뭐냐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속력을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뭡니까? 차를 탔을 때에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죠? 즉, 거리가 변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일정할 때 그 시간에 대비해서 뭡니까? 거리, 즉, 거리의 변화량이 바로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란 것은 움직인 거리를 그동안의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볼까요? 자, 거리의 변화량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집에까지 옵니까? 1시간이 걸렸다. 그럼 시속이 뭡니까? 약 한 60km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 변화량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 60km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km의 속도로 달렸는데 만약에 1시간 걸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집까지 거리가 거의 뭐 60km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속력이 뭡니까? 속력을 모를 때 그죠? 이 거리에 대해서 시간 변화량을 계산하면 속력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의 변화에 대한 시간의 변화량을 우리가 속력이라 한다. 이걸 기호로 쓰면 그죠? V는 velocity에서 V,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량을 델타로 써서 델타 T, 그다음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수학적 기호로 적으면은 T1이 나중에 시간이고 T0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버리면 이게 뭡니까?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리에서 여기까지 그들 빼버리면 거리의 변화량이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속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죠? 우리가, 1시간 동안에, 그죠? 차가 뭡니까? 계속 60km로 달렸는지, 안 그러면 뭡니까? 90km로 달리다가, 30km로 달리다가, 20km 달리다가 간 거지. 그걸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간격이 만약에, 그죠? 이 시간 간격에 대해서 속력 V를 위에 말한 거죠.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평균, 어떤 속력이 평균이라는 이야기지. 그죠?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서의 뭡니까? 속도는 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알 필요 없겠지만은 이 시간의 간격을 갖다 아주 짧게 해준다면 그죠? 맞답니까? 1초 지났을 때에 1초 지났을 때 평균 속력, 0.0초 지났을 때 평균 속력, 이걸 갖다 보니까 시간을 아주 짧게 해준다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순간 속력이 되겠죠. 그죠? 평균 속력이란 것은 이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인데 요 시간 변화량을 뭡니까? 0.1초, 0.01초, 0.001초 이걸 아주 그죠? 이걸 짧게 해준다면 뭐가 됩니까? 거의 순간적인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속력 있잖아요. 그죠? 이 평균 속력에 대해서 시간을 아주 짧게 해준 그 속력을 뭡니까? 순간 속력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구간 단속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했을 때에 속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거리에 갔을 때에 뭐가 됩니까? 거리에 갔을 때에 또 속력이 있겠죠. 그거하고 차이 뭡니까? 를 나눠서 계산해서 이제 이 평균 속력을 구합니다. 이 평균 속력을 구해서 100km가 넘으면은 여러분들 카메라에 탁 걸려서 그죠? 예, 딱지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 뭡니까? 조금 짧아졌다 그러면은 딱지가 안 날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처음에는 빨리 달리고 나서 저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속도를 완전히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균 속력이 그죠? 100km 넘어가 버리면은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단속할 때 평균 속력을 사용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컨입니다. 즉 말해서 1초에 뭡니까?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만큼 1초 하면은 3 곱하기 10의 8성만큼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삐세의 속도는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그죠? 야호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니까 그죠? 그러면 1초에 약 344m 정도를 가게 됩니다. 1초 하면 344m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타 있죠? 치타는 1초에 28m 정도를 갑니다. 1초 하면 28m 가는 거죠. 그 다음 송골매는 뭡니까? 하늘을 나는 거니까 그죠? 좀 더 빠르겠죠? 1초 하면 97m를 갑니다. 여러분들 수영 같은 거 하죠? 수영은 보통 뭡니까? 1초에 약 뭡니까? 2.5m 정도를 빠른 사람이라도 그죠? 그 요정도 속도로 가겠죠. 그럼 달리기 있죠? 달리기. 여러분들 달리기 하죠? 그럼 1초 하면 그요? 시작해서 1초 하면 그죠? 약 12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빙상 스케이팅은 좀 더 빠르겠죠? 1초에 약 14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뭡니까? 1초에 대해서, 그죠? 변화량. 1초 할 때, 그 시간, 1초 변화량에 대해서, 그죠? 거리의 변화량이 바로, 속력이고, 약 이러한 데이터로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도는, 그죠? 다른다. 우리가 이런 속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속력은 뭡니까? 그 크기만을 이야기하지만 속도라는 것은 방향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뭐 속력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가진 속력을 속도로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초에 10m를 가는 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동쪽으로 1초에 10m는 속도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크기만 주어지면 속력이고 방향까지 주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속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그렇습니다.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이걸 우리가 스칼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칼라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벡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속도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죠. 벡터라 그러고 속력은 스칼라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시속 30km로 달리는 배의 갑판에서 같은 방향으로 사람이 시속 10km로 달린다면 이 사람의 실제 속도는 시속 40km가 될 것이다. 맞죠? 동쪽으로 시속 30km로 달리는 배의 갑판에서 자, 같은 방향으로 사람이 시속 10km 달리면 뭡니까? 30에다가 더하기 10하면 뭐가 됩니까? 40k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배가 뭡니까? 이 배가 뭐가 됩니까? 시간당 30km를 달리는 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뭡니까? 사람이 그죠? 시속 뭡니까? 10km 달린다고 됩니까? 실제 속도는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30km 달리는 데다가 10km 달리니까 이 전체 속도는 뭡니까? 시속 40k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벡터 같으면 벡터를 잘 모르시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그죠? 배의 속도에다가 그죠? 사람의 속도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쪽으로 시속 30km로 달리는 배의 갑판에서 반대로 사람이 시속 10km를 달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제 빼겨주면 되겠죠. 그죠?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뭡니까? 시속 30km로 달린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반대로 뭡니까? 10km/h. 그죠? 시간당 달린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뭐가 됩니까? 20km. 그러니까 이 배가 30km를 달리기 때문에 반대로 막 달리면 그죠? 이 사람이 실제는 뭐가 시속은 약 20k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까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속도를 낼 때 이 배우에서 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전체를 재야 되니까 그죠? 이 사람의 속도는 방향이 같으면은 더하기고 반대면은 빼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자, 이제 동쪽이 쪽이 놈니다. 자동차 동쪽으로 6초 동안에 80m를 이동 후 다시 남쪽으로 4초 동안에 60m를 이동하였다.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동쪽으로
갔다가 동서, 남이죠. 여러분들니까 이게 동서, 남, 북입니다. 그죠?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동쪽으로 80m를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으로 60m를 갔습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6초 동안에 80m고, 이거는 뭡니까? 4초 동안에 60m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균 속력하고 속도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방향을 필요로 할 때는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자동차의 총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됩니까? 자, 이동한 거리는 80m에다가 60m 더해주면 총 140m를 이동했죠. 그죠? 뭐 속도, 방향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는 140m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동안에 시간은 몇 초 걸렸습니까? 처음에 6초에다가 4초에서 10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140m만큼 이동했는데 그 걸린 시간이 10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배웠죠. 그죠? 시간 변화량에 대한 거리 변화량이니까 140m를 10으로 나눠주면은 초속 뭐가 됩니까? 13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건 속력입니다. 이 속력인데 이거 뭡니까?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입니다. 자, 하지만 속도는 방향을 계산하기 때문에 동남 이동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 피타고라스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80m하고 60m가 되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루트 뭐가 됩니까? 8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에서 요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리에서 뭐가 됩니까? 10초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고려한 이동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방향을 주어지니까 t가 뭐가 됩니까? 10m, 140m가 아니라 100m가 됩니다. 그래서 동남 방향의 속력이죠. 속력은 이 거리에 대해서 시간 변화량은 똑같은데 이 거리가 뭐가 됩니까? 방향이 있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게 80이고 60이면은 요 거리가 그죠? 루트 8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에서 이게 약 얼마입니까? 100입니까? 100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 구할 때 이 거리가 달라집니다. 속도는 거리를 그냥 합하면 되지만은 속력은 그냥 거리만 합하면 되지만 속도는 뭐가 됩니까? 이 거리에 대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 거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 방향으로는 약 뭔가 초속 10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방향으로는 초속 약 뭡니까? 10m 정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속도라는 겁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 변화량 비율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에 대한 그 시간을 나눈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입니다.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금방 속도 있죠. 속도의 변화량이 뭐가 됩니까?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속도,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차가 뭡니까? 일정하게 가면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60km 시속 이렇게 계속 한다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에 대한 뭡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t2 마이너스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가 똑같죠? 그럼 이게 제로죠, 그죠?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일정하게 뭡니까? 똑같은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은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그죠? 가속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뭡니까? 속도 또는 속력은 뭡니까?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량이고, 그죠?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 생각되죠. 예를 들면 가속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속도를 높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속도를 높여준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속도, 속력의 변화량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양자에 대한 기본 개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속력, 가속도의 개념을 조금 익혔습니다. 자, 그 다음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페이지는, 자, 이거죠. 자, 짧습니다. 자, 대부분의 바닷고기들은 배 쪽은 흰색이지만 등 쪽은 검푸르다라는 얘기죠.
앞전에 뭐랬습니까? 이유가 뭐랬죠? 배 쪽이 흰 쪽이고 등 쪽이 금프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수리 같은 것들이 그죠? 위에서 볼 때 뭐가 됩니까? 바다색하고 고기색하고 비슷해야만이 그죠? 잘 이렇게 발견을 못 하겠죠. 자, 그 이유는 바다 위로 노출되는 등짝 부분을 바닷물 색깔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멀리서 내려다보는 한심한 새들은 곧잘 속아 넘어간다. 그래야겠죠. 자, 그런 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죠? 고등어에 뭡니까? 푸른 등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고등어도 여기 보면 그죠? 푸른색이 돼 있죠. 여기 뭡니까? 위에 바닷물하고 비교해서 그죠? 위에서 뭡니까? 새들이 사냥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페이지는 하지만 그 위장술도 저공 비행하는 물수리의 매서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물수리의 눈빛은 계속 그 유별난 빛깔의 연희에게 쏠려있다. 입안에 조금씩 군침이 감도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물수리는 수면 2m까지 바짝 내려간다. 수면 2m까지 바짝 내려갑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는 이제 시간 문제다. 물수리는 양쪽 발끝에 잔뜩 힘을 준다. 그리고는 날색의 수면을 낚아챈다. 그의 발톱은 유별난 빛깔을 가진 유별난 빛깔을 가진 연어의 살 속에 박힐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물수리가 그죠? 그 연어를 뭡니까?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물수리가 그죠? 이 뭡니까? 연어의 그죠? 속살에 그죠? 발톱을 이어서 그죠? 낚아채는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죠? 이 연어를, 그죠? 이 불곰들이 또 뭡니까? 이렇게. 이 빨간색, 이 빨간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 우리가 알겠죠? 색깔이 빨갛다는 이야기는 연어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강에 올라와서, 그죠? 이제, 알을 낳는 그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때 뭡니까? 이 불곰들이, 그죠? 이 연어를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상류에서 색깔이 빨갛게 변한 연어를 잡는 곰들이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바다고기들은 배 쪽은 흰색이지만 등 쪽은 금푸르다. 그 이유는 바다 위로 노출되는 등짝 부분을 바닷물로 색깔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9페이지. 자, 2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그죠? 물수리 다 흩어져 나죠. 이제 물수리가 뭡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그죠? 이 발톱을로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니까 그죠? 물수리도 이제 서로 이제 막 위협감 느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물수리다 흩어져라. 갑작스러운 물수리의 공격을 받은 여느 때는 사방으로 물을 튀기며 흩어진다. 물수리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양쪽 발톱 사이에서 퍼득거리는 묵직한 생명의 무게를 느낀다. 그럼 아까 그림 하나 봤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여기 물수리가 그죠? 연어를 낚아채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는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냥감을 내려다본다. 그의 양발 사이에는 연어 한 마리가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목표로 삼았던 찬란한 은빛 연어가 아니라, 자, 다행히 은빛 연어는 살아있습니다. 완전한 실패의 무기였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짝거리는 은빛 연어를 목표로 했는데, 그죠? 목표는 은빛 연어는 아니고, 그죠? 이제, 다른 연어를 이제 낚아챘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픔에 대해서, 그죠? 누나, 은빛 연어는 혼자말로 누나를 불러본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긁힌 듯이 가슴이 쓰려온다. 그때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은 누나 연어의 목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온다. 자, 누나 연어는 같지만은, 그죠?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은빛 연어야 하고 부릅니다. 자, 누나 연어에 대한 은빛 연어의 회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까지가 누나 연애에 대한 은빛 연애의 회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2페이지는 이제 그죠? 13주 차에 그죠? 차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지만 그죠? 시간 남을 때 우리가 저 전문 다 줬죠. 그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연어에 대해서는 그죠? 대충 이제 줄거리 흐름을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연어를 가지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앞에 금방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알아야 될 기본되는 물리량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12주차 그죠? 오늘이 이제 뭡니까? 12주차죠. 13주차 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